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음껏 네,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부정행위. 부정행위. 네. 네, 부정행위가 뭐죠? 저희가 앞으로 할 행위가 뭐죠? 부정행위. 네.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를 부정행위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부정을 저지를 거예요. 항상 저질 겁니다. 저희가 네. 이전에 방송하던 그 방송 컨셉에서 약간 다르게 기본적으로 부동산 매물은 매물대로 소개를 하고 네. 그 후에 부정행위 컨텐츠를 만들어요. 네. 요거는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상식이라든지 정보 또 이제 법률에 관련된 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싶어서 정보를 알려주는 거니까 네. 부정행위예요. 네, 부정행위. 부동산 정보를 다시 한번 뭐래요? 지금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저희 정기욱 부장님과 홍익관 TV에서 여러 가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김창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홍익관 TV 채널에서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강남 사무실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현대부동산의 정기복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이니까 잘 만들어서 앞으로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뭐 10분, 15분 정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인스타 라이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 돌리고 있는데 우리 용석 제 후배가 이용석 후배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맥을 짚어준대요. 부정하면 안 돼요. 네, 정직 정확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실 게 뭐죠? 그 전세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고민과 경험을 해봤을 상황을 그런 컨셉을 잡고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대부분 뭐 자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전세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뭐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각 계약마다 조심해야 될 것들이 충분히 있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것들 이제 쭉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전세 계약 많이들 하시니까 제가 전세 계약을 왜 먼저 했냐면 이제 월세 계약도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신중하게 좀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일 먼저 제가 전세에 대해서 이제 좀 계약에 대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처음에 그 꼭지를 잡은 전세 계약의 주의사항 이런 거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요즘 같은 경우는 신규 아파트라든지 뭐 전국적으로 해서 이제 신규 아파트가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 져요.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게 뭐 투잡이라고 해도 되고 저희 취미 활동으로 이제 그 농구 심판을 보고 있는데 경기도권을 다 돌아다니거든요.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는 거.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져? 엄청나게 짓고 있거든요.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고 분양도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은 분양받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임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첫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뭐 독립해서 나오는 나홀로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월세에 있다가 전세로 전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요즘은 보인다라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다가구도 있을 수도 있고 빌라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세는 딱 그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첫 번째하고 이제 네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네 번째 단계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의 이제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는 인터넷상으로 직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직거래. 직거래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전세 금액에 대해서 사건 사기가 많이 당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수수료를 아낀다고 해서 이제 뭐 직거래로 집주인과 뭐 이런 그 제가 들어갈 사람하고 직거래로 하게 되면 권리 관계를 이제 많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뭐 부동산 수수료 부동산 업자 안 껴고 직접 다이렉트 해서 아 이런 권리 관계가 있구나 해서 알면은 안 들어가도 되고 하는데 초년생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첫 번째 단계로 물론 이제 부동산 수수료 몇 푼을 아끼는 것보다 차라리 부동산 업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제 매물을 이제 보셔야 되니까 매물을 이제 몇 개 보신 다음에 거기에 원하는 자기가 만족할 만한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뭐 얘기를 해주면 부동산 업자는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그 집의 정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가압류라든지 이제 등기부상의 가압류라든지 뭐 채권 최고액이 뭐냐면 융자라든지 이런 뭐 가압류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맥을 짚어보기 위해서 이제 나타낸 거고 등기부상은 그렇게 나타낸 거고 이런 뭐 다가구라든지 이런 뭐 한 건물에 많은 세대가 사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다세대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증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이 시세가 지금 현재 얼마큼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집에 보증금이 얼마씩 들어있는지 내가 몇 순위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런 게 뭐가 걸려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부장님하고 부동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모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등기부등본을 가장 많이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가 있어서 거기서 자기가 뭐 열람해 볼 수도 있어요. 수수료가 500원인가 드는데 그런 열람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람한다고 해서 그거를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뭐 그런 계약할 때 많이 그런 얘기를 해서 부동산 그 중개사분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뭐가 뭔지 잘 몰라요. 다도 몰라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건데 두 번째 상황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것도 보시면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표제부, 갑구, 울구가 이렇게 있어요. 거의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표제부는 그 건물에 대한 뭐 이렇게 면적 그리고 층수 이런 거를 나타낸 거고 갑구는 그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뭐 주소, 이름, 뭐 주민등록번호는 이제 앞자리만 나오게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을구가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가압류, 가처분, 채권 최고액, 채권 최액이 얼마 잡혔다. 이제 그런 게 나타나 있는 상황. 실질적으로 이 매물은 이건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거고 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매물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있어. 뭐 내가 뭐 그 건물에 대한 혹은 그 매물에 대한 채무 뭐 이런 게 묶여 있는지 대출이 있는지 이런 거에 아까 뭐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채권 최고액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는 그 순서가 있다.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다 그 채권 최고액이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조금씩은 있어요. 있어서 그렇겠죠. 이거를 들어갈까 말까 하시는데 고민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이 건물에 보증금이 얼마 있고 몇 순이고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나쁜 그 집주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요. 뭐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을 거지만 그럼요. 그거를 대비해야 되는 거는 필수잖아요. 그럼요. 내 돈 들이고 하는. 그래 이게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맞아요. 이런 전세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한참 올라가지고 기본이 1억 이상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파트 이런데 기본. 그죠? 네, 뭐 조그만 평수도 뭐 요즘에 뭐 2, 3억 매매가에 호가할 정도로 이제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거를 또 설명해 드리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제 설명을 드려서 뭐 저희는 이제 괜찮다고 뭐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세입자분께서 꺼리면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거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권리관계를 분석한 다음에 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의 상태를 알아봐야 된다. 그렇죠. 그죠. 두 번째 얘기하신 건 꼭지는 집의 상태. 주인의 어떠한 상태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상태 요거를 그렇죠. 따져보자.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건물주 분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주분이 뭐 해외에 있다든지 뭐 어디에 있다든지 해서 못 나올 경우가 간혹 그렇죠.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리인이 왔을 때는 대리인의 별도의 서류가 있어야 된다. 그럼요. 대리인 인감증명서라든지 대리인 위임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등기부상에 있는 이제 주민등록 번호하고 이름이 맞는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 요거를 나쁜 뜻으로 보면 그 집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하고 아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서 쓰고 돈 받아가. 그렇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개업소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들이다 하면은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 띄워오면은 딱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족관계증명서 띄우면 거기에 나온 사람 신분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나온 신분증하고 똑같으면은 좀 확실하다. 그렇죠.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제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위임장, 가장 중요한 게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하고 그리고 또 건물주분하고 통화가 되면 건물주분하고 이제 통화해서 내가 이제 건물주다 하라는 거를 어떻게 또 말씀드리냐면은 그 등기부상에 있는 소유자 이름하고 또 신분증하고 그리고 또 통장 계좌번호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전화 받는 사람하고 모든 게 일치가 된 상황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같이 일반인들도 당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중개를 해주시는 그 분들도 그거를 잘못 소홀히 하면 쉽게 당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문서를 위조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저희 업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근데 그거는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사기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 그럼요. 되게 까다롭다. 굉장히 이게 복잡해요. 그래서 전세를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세나 매매는 굉장히 단순해요. 또 제가 몇 가지 올리겠지만은 굉장히 단순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권리관계 뭐 이런 거 보는 것도 필요 없으시고 뭐 봐야겠지만은 그런 건 필요 없으시고 하는데 전세는 금액이 큰 금액을 내 돈을 맡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1순위를 올린 겁니다. 필수군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네 번째인 경우에는 이제 내 집을 이사를 가려면 이게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또 이사 정리하고 이삿짐 정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짜장면 먹어야 되니까 신나고.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 중에 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거를 받아야지만 이게 나중에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에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그런 문제가 케어가 된다. 1순위가 된다. 그렇죠. 이런 거 팁이 좋네요. 이제 이런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법원이나 이제 소재지, 그 건물 소재지에 있는 동사무소가 이제 요즘에 이제 자치센터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이제 등기소로 가셔갖고 계약서하고 이제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거기서 이제 도장을 딱꽝 하고 찍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서 이 집에 들어와 있어 라는 걸 확인을 받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1순위야. 그럼요. 이런 만약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은
나는 이 집에 안 사는 거나 법적으로는 안 사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경매를 넘어갔을 경우에 돈 10원도 못 받고 쫓겨납니다. 네. 불법 침입자로 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요거 위험하네. 네.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제가 팁을 몇 가지 놓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만 넣어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관계.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매물을 보셔야 된다는 거하고 또 권리관계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말씀드렸고 또 세 번째는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가 건물주분이 직접 오셔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리인분이 오셨을 경우에 에 대한 서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를 가장 크게 맥락을 큰 걸로만 이렇게 했는데 소소하게 작게 내면 한 10가지 뭐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가장 큰 맥락만 목만 짚으시면 가장 그 계약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런 모든 거를 알고 계셔야 그럼요. 피해를 안 보시고 공인중개사분하고 같이 가시지만서도 그분들이 케어해 주실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위험성도 있어요. 놓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뭐 사기치면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이중으로 같이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럼요. 고민을 하고 나도 챙겨야 되지만 부동산에서 공인중개 하시는 중개사분들도 기본적으로 챙기지만 그걸 또 한 번 더 챙기자. 그럼요. 그래야 이중 삼중으로 안전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만 이거를 내가 머리 지시 속에 넣어야만 가서도 이렇게 또 내가 따박따박 왜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안 됐냐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컨셉을 잡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 돈을 지키기 위한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갔는데 요거 정말 일생일대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럼 간혹 이런 혼자 그냥 뭐 집거래로 해가지고 뭐 부동산 수수료 얼마 아낀다고 해서 했는데 낭패 보는 사람들이 저는 주변에서 간혹 봐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거래 하도 상관은 없어요. 뭐 권리관계 뭐 확실하게 분석하실 수 있고 하면은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 초년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전세를 들어가셨을 때 항상 이렇게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하시는 게 가장 편리하고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다. 안전하게 다 뭐 안전장치를 하시고 검증할 것도 검증하시고 이미 그 맡기시는 분들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다 얼굴을 아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으면 있다고 말씀드리고 거기서 이제 뭐 결정을 하셔라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된다라는 거를 또 저희가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정행위 첫 번째 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4가지 요거 알려드렸고요. 이거 좋네요. 좋으시죠. 요거 계속 해야겠네요. 호스님도 이런 걸 해야 배우는 거죠. 그럼요. 제가 공인중개사 뭐 시험을 보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도 집 계약할 거고 주변 사람들도 집 계약할 텐데 이런 건 팁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요. 뭐 이거 확인했어? 이거 확인했어? 이런 거 필수. 안 되면 공인중개사분하고 정확하게 확실히 얘기하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물어보세요. 무료로 이제 상담해 드리니까는 뭐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416-2588이 저희 부장님 폰으로 연결되니까 사무실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저는 얼마 전에 그 제 친구가 하고 있는 뭐 미용실이나 이런 부분에 부동산 관련된 것도 여쭤봤거든요. 나중에 또 그거랑 비슷한 우리 정보 알려드릴 때 그것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자잘자잘한 이슈들이 많으니 궁금하면 방송 나오는 거 말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해서 전화 주시면 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인가요? 우리 첫 번째 소개해드린 정보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반드시
들어보시고 네. 영상 보시고 네. 숙제해 주시면 좋은 정보다. 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정보.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도 제가 이런 그 4가지 4단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했으니까 여기에 보셔도 뭐 크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 보시고 블로그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은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부정행위 정말 최고입니다. 성공입니다. 좋아요. 네. 앞으로 부정행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부정행위는 부동산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 네. 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네. 오늘 뭐 짧게 했나요, 저희가? 20분이네요. 요것도 20분이 넘네요. 이거는 굉장히 정보가 많으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앞으로 저희 매주 녹화, 매물 녹화하면서 이런 정보 녹화 추가적으로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